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51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름달을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청명한 추석이었습니다. 연휴 중에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을 뵙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국회가 일 좀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에 나라를 아끼는 귀한 말씀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섭단체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남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당은 민생국회, 경제국회, 개혁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달 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정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밝혔고 초강경파였던 볼턴 보좌관이 해임되는 등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서로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재와 촉진 역할을 담당할 우리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미 실무 협상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하순 유엔 총회를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가장 힘들고 중요한 고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9차 한미정상회담 성공과 3차 북미회담 성사를 견인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정당 사상 최초로 400만 전 당원이 참여하는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이번 정책 페스티벌은 정책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과 전국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올라온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겁니다. 이번 축제는 민주정부가 지향하는 민생, 민주, 평화, 균형 발전이 대향연이 될 것이며 민주당과 대한민국 미래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원 여러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본격적인 정기국회의 내일부터 3당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막을 엽니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과 경제 활력과 그리고 개혁을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석 민심에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시작도 끝도 모두 민생이었습니다. 국민 또한 또 국회 또한 오직 민생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절박하기만 한 민생과 경제는 외면받았고 16,000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은 철저히 방치되었습니다. 20대 국회는 30.5%라는 법안 처리율을 가지고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남길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우리 국회가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단 100일의 정기국회만이라도 일하는 국회, 성과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로부터 확인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정쟁이냐 민생이냐. 또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정쟁이냐 민생이냐. 국민은 우리에게 화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쟁이냐 민생이냐.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으로 일관하겠습니다. 민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 정쟁을 멈춰 주셔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자유한국당은 민생 우선 대신에 조국 사퇴만 외쳤습니다. 당대표는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였고 소속 의원은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면서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와 사퇴만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사퇴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조국 장관을 향해 교도소 구속, 해임 건의안, 국조, 특검 등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한 달도 부족해서 추석의 시작과 끝을 조국 사태로 보낸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제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시작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오직 민생이 정말 어렵다면 민생 먼저라도 실천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호소합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추석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내 잠만 자가지고 추석 기간 동안 거리에 나가서 많은 분들 저도 만나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 민생은 어디에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북 관계에 숨통이 트이는 기사들에 안도하신다고 하시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보다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은 결국 이제는 정쟁을 중단하고 현안들을 챙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여당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애 집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1인 시위, 야당과 무소속 의원의 삭발식 등이 있었는데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까지 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속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에는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법안,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농단 근절을 위한 법원개혁 등과 관련된 사법개혁 법안,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 안 하는 국회라는 국민의 실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 법안도 다수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안들을 입법시키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토론합시다.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취소되었던 더불어민주당 2030 컨퍼런스의 네 번째 행사 정책 발표회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그동안 3번에 걸쳐 조별로 토론되었던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발표하고 서로 평가해서 9월 20일 날 진행될 정책 전당대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 등으로 수용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서울시, 부산시 등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이 계시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 역시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 추진단을 만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기본법의 입법이기도 합니다. 2030 컨퍼런스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당에서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차원,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청명한 하늘과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이처럼 밝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중대한 시기에 국회가 제의를 좀 해라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고 적어도 4가지 정도로 그 얘기를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동력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은 몇 사람이나 어떤 특정 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 됐고 그 중심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 시대적 과제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반조국 연대는 반개혁 연대란 너무나도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절실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을 통한 메시지, 또 북한의 대화 의지,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마련된 것 등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소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그 힘은 국민들의 지혜와 용기와 인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8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1999년 이후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69.5%인데 이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분포가 양극화 모형에서 중산층 모형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성장률만 높이는 과거의 특권 성장에서 이제는 성장의 과실이 상식적 수준에서 고르게 돌아가는 그런 질 좋은 성장을 명령했고 이 정부는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포용성장, 혁신성장이 더욱더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된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열망입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말 심한 대립과 대결 정치를 끝내고 협력의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라.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상식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포털에서의 실검 운동을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또 포털사를 방문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포털에서의 실검 운동은 오프라인에서 집회나 시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려면 대량 확산 장치, 매크로를 쓸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오프라인 집회에 100명 모인 것을 10,000명이 모인 것처럼 영상을 조작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똑같이 있는 일입니다.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다고 해서 이걸 조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유한국당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에 찬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 활동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러지 않고 자기들의 불리한 뉴스에 대해서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하는 행위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른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추석 민심은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챙겨라 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기국회는 조국 파면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민심은 민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조국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반문으로 국회를 멈추더니 반조국으로 민생을 내면한다면 20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국회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입법, 예산심의 등 본연의 일에 충실하며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성찰과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우리 시대 서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싸우지 마라. 이러한 민심의 행간의 의미는 먹고 살기 힘든데 제발 진영 논리로 싸우지 마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국회는 여야 간에 생산적인 토론은 없고 진영 대결만 남았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그런데 절대선이 존재합니까? 우리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극적인 발언,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니다. 한쪽에서의 자극적이고 편가르기 발언은 상대 쪽에서의 같은 발언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합리적 토론과 설득의 과정은 사라지고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는 떨어져만 갑니다. 국회가 어떻게든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주장이든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과 토론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을 설정하는 목적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절대선이라는 전제 하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북미대와 일본의 부당한 경제 공격에서 보듯이 냉전 시대의 산물인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머지않아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될 것이고 지속적인 저성장과 양극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등의 기술 발달, 플랫폼 기업의 강세와 함께 노동시장에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가 너무나 빠른데 국회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야가 진영 대결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는 국회, 다가올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제가 추석 때 청취한 민심은 민생과 외교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임명에 대한 물론 논란도 많긴 했지만 그 한 달여 지속되는 조국 정국에 대한 그 극단의 피로감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추석 때 만났던 그런 민심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로 명절날 가족들의 얼굴조차 마주하기 힘들었던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경기 침체로 폐업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바람은 제발 퍼포먼스 정치는 정말 이런 야당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제 좀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등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 빨리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법 등 여러 가지 정말 시급한 그런 법안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또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정말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35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여 명 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2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8월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일자리 수석은 자동차 조선 등의 구조 조정이 일단락됐고 벤처 활성화와 자영업 및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부 정책들이 성과를 낸 결과이며 정부와 민간 소비가 꾸준히 경제를 뒷받침해주면서 고용의 버팀목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회 안전망과 중소기업 업종 전환을 위한 상시적 구조 조정 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기준을 잡고 이에 당사자들이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해결과 더 희망차게 경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국회는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민심을 받들어 포용적 국가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야당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추석 연휴 지역의 민심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 관련 정쟁보다는 경제와 민생의 국회 역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조국 홀릭 상태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입법 처리 등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아베 정권이 개각을 통해 극우 반한 인사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 일변도 외교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 및 외교 갈등 조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오로지 조국 때리기에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평상심을 되찾고 9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